안녕하세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에서 전해드리는 Voices Across Borders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국경을 넘어 삶과 커리어를 쌓아가는 프로페셔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혼자 진행하는 에피소드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커리어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어 교육이죠. 그리고 해외에서 사시는 한국 가정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이나 해외에 사시는 한국 가정의 한국어 주말 학교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국어를 너무 무리해서 가르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죠. 그리고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그 문화의 관습과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언어도 함께 성장하죠. 예를 들면 7살 아이, 15살, 그리고 성인 30대의 한국어 실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어란 결국 특정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특정 사회에 살 것이 아니라면 너무 무리해서 배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아이덴티티를 가지신 부모님 아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 한국에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이죠.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학교 영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도 생기고 다양한 영어 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어 주말 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왜 배우는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에서 영어를 열심히 배운 친구도 있고 미국에서 한국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어 학교를 다닌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 이분들은 아이였을 때는 너무너무 그런 학원을 가기 싫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보니, 부모가 돼서 보니, 본인이 부모가 돼서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당시 그 경험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기억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오랜 시간 배웠다고 해서 그 언어로 직장 생활을 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언어의 가장 하이 레벨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집단에서 승진을 하며 서바이브가 가능한 단계가 저한테는 언어의 최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주말 학교를 다녔을 경우에 일상생활, 일상 대화 정도의 한국어는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회의를 하거나 복잡한 의견을 설명하는 단계까지는 마스터하기가 문화적 컨텍스트와 같이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은 굳이 한국어 주말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집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한국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주말 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저는 언어를 3개를 사용합니다만 제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나 일어를 따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고 물론 사람 이름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장기 체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지금 현 상태에선 보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한국이나 일본,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나 운동을 시키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언어를 해야 되는 목적은 한 사회에서 본인의 의사표현, 감정 표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지금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어나 일어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안 한다고 야단을 치거나 주말 학교에 다니게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한국어나 일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에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노출은 있습니다만 강제로 학원을 다니거나 시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4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견해이니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장래에 그 나라에서 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말마다 언어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면서까지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장기적인 성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험들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국 아이덴티티를 가지신 부모인 한국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계 아이들은 물론 집에서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어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영어 능력이 또 급격히 발전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어 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어 표현도 어딘가 좀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어딘가 영어식이 되기 시작하죠. 한국어로 물 주세요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한국어로 미국 정치, 경제, 사회를 토론할 수 있는 수준에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변화를 막기 위해 아이를 언어 학교에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이가 실제로 살아갈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영어 자체가 취업 경쟁력이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특히 지금 아이들은 자신만의 전문성이 있다면 어디에 살든 세계와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AI 번역 기술도 너무 좋아졌고요. 언어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 자체가 기회를 결정하는 시제는 이제 지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학원을 간다든가 등의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 기회비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외국어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니라 그 사회 가치관과 인간관계, 유머, 예절, 생활 방식이 모두 담겨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20년 전의 일입니다만 한국어를 할아버님께 배운 분이 있으셨어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분이신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한국말을 잘하셨어요. 정말 이 정도까지 한국어를
어를 한국에 가지 않고도 마스터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레벨이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투가 할아버님께 배워서 요즘 어르신들도 안 쓰시는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20대 남성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표현 같은 거를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구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를 이런 식의 말투를 20대 남성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사극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편해서 결국 영어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분들께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감히 못합니다. 그게 영어든 일어든 한국어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말투가 어쨌든 그 나라 말을 이 정도 수준까지 구사한다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고 "아 당신 한국어 잘하시는데 말투가 너무 할아버지 같다.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하시죠. 근데 인제 듣는 한국 분들이 또 그분은 한국어를 사용하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보통 한국어로 대화를 아마 또래분들이랑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한국말로 결국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만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일본어를 배운 외국의 남성의 경우에 여성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어는 남성의 말투와 여성의 말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말투를 쓰거나 여성이 남성의 말투를 쓰면 정말 어색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 30대 초반 남성이셨는데 20대 여성 말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분한테도 감히 당신의 일본어 자체는 좋습니다만 말투가 너무 여성적이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면에서는 영어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투나 표현 방식이 그분의 나이나 그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티브 분들도 그런 지적을 감히 못합니다. 어차피 그 상대방이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결국 그 문화 속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름에 잠깐 몇 주, 몇 달 가서 사는 거 말고요. 장기 체류를 말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해 보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해 보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문화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 장기 체류를 할 계획이 있지 않으면 굳이 외국어를 너무 힘들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제가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하는 수준, 외국어로 주문하는 수준, 로컬 친구와 대화하는 수준, 학교에서 토론을 하고 글을 쓰는 수준, 그리고 직장에서 협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수준. 이 모든 것들은 언어의 단계가 다 다르거든요. 미교포의 경우 대화 정도를 하는 수준의 한국어는 집에서 그냥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정도로 배우면 됩니다. 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대화하는 정도? 식당에서 주문하고 로컬 분들과 간단하게 대화하는 정도는 요즘 미디어도 많고 유튜버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영상만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어 배우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은 필요하면 스스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국에 지금 거주 중이고 중국계 친구분이 계신데 그 친구 딸이 고등학교 때 지금은 성인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에 완전 빠졌었어요. 그 아이가 6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아주 가까운 친구의 아이입니다. 저한테 사랑의 불시착도 안 받냐고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불과 1년 만에 한국어를 읽고 쓰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나서. 그러더니 그 아이폰 설정도 이제 한국어로 바꿔 놓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아이가 이미 그 당시에 10년째 중국어 주말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 엄마의 말로는 중국어 실력이 3년째 다닐 때나 10년째 다닐 때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인제 "한국어는 1년 만에 배웠다."라고 좀 하소연을 하시면서 중국어 주말 학원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외국에서 오신 한국이랑 전혀 관련 없던 분들이 와서 한국어 배우시고 사시면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도 결국 동기와 필요성이 생기면 아이들은 성인이라도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압박감을 가지고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excuse? 장래를 위해서라는 약간의 부모의 만족감으로 무리하게 아이들에게 영어든 한국어든 뭐 다른 외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언어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론 부모님이 한국 아이덴티티가 있거나 일본 아이덴티티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 아이덴티티가 있으셔서 집에서 대화를 그 나라 말로 하면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조부모님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언어 실력은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리기 위해 굳이 아이들을 언어 학원에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다시 말해서 언어는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온전히 본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에서 미나 킴 목 MINAKIMMOK 또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 그룹으로 찾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